주말에도 쉬지 않는 미즈노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테슬라 투자 잘하기 위해서는 테슬라의 차트 분석만으로는 부족하고요. 필터링을 거친 테슬라 관련 뉴스들을 꼼꼼히 챙기셔야 됩니다. 주말에도 미즈노리 테슬라 뉴스를 올려드리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테슬라의 델라웨어 탈출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열받아서 일론 머스크가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옮기겠다라고 투표를 붙였잖아요. 그랬더니 절대 다수가 이전하는 거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따라서 일론 머스크는 텍사스주의 기업 사법부가 560억 달러에 달하는 급여 패키지를 풀어준 후에 텍사스의 테슬라 제조업체를 재통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헌신적인 투자자들은 이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다른 최고 경영자들에게 기업 지배 구조의 재평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도 있는데요. 테슬라는 포춘 500대 기업 중 68%가 델라웨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델라웨어는 오랫동안 대기업들이 선호하는 주였습니다. 한 세기에 걸친 판례에 의존하는 전문 법학자들이 주재하는 잘 정립된 법원의 시스템은 주주들에게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공했는데요. 더 좋은 점은 경영진과 이사에 대한 주정부의 존중이 일반적으로 몇 가지 기본 프로토콜을 따르는 이사회의 삶을 더 쉽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화요일에 맥코믹 판사가 테슬라가 이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판결하고 머스크의 2018년 보상 계획을 처리하라고 명령했지 않습니까? 자, 텍사스로의 이전은 또 다른 소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수익성 높은 급여를 되찾기 위한 노력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요. 그리고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5,750억 달러에 달하는 바로 그 이유도 한몫합니다. 자, 리더십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무심한 태도인 부분인데요. 아마도 맥코믹 판사가 적용한 것과 동일한 절차적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텍사스로 가는 것을 절대 지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결국 일론 머스크의 보상을 일반적인 CEO가 받는 보수의 250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승인을 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예측 가능한 법적 결과에 대해 보호받는 기업은 이론적으로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가치가 더 높은 편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사실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거의 뗄래야 뗄 수 없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가끔씩 일론 머스크의 CEO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일론 머스크를 빼고 다른 CEO를 진짜 CEO, 뭐 저기 트위터처럼 그냥 얼굴마다 말고 진짜 CEO를 안 친다고 했을 때 과연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을까? 자, 이런 생각은 여러분, 이런 생각 우리가 해볼 수 있죠. 지금 팀 쿡이 애플의 CEO가 된 뒤로 최초로 지금 이 비전 프로의 작품을 내놨잖아요. 이게 처음입니다, 여러분. 팀 쿡이 애플 CEO가 된 뒤로 내놓은 작품의 최초인데, 이거 실패하면 아마 여론은 팀 쿡한테 그냥 장사나 해라, 너는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지 않냐 라고 얘기하겠죠. 애플을 사랑했던 많은 이들이 한결같이 스티브 잡스가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고 한다면 애플은 머스크의 오퍼를 받아들여 애플카에 대해서 이르지 않고 분명히 테슬라를 흡수했을 것이다. 그리고 혁신의 DNA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지금 애플의 시장 가치라든지 주가의 흐름은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왜냐하면 여러분, 스티브 잡스의 그 혁신과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은 최근에 뭐 마소라든지 뭐 이렇게 메타의 이런 AI, 괜히 스티브 잡스를 우리가 추앙하는 게 아니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결국은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쪼록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델라웨어를 떠나서 테슬라가 안정적으로 텍사스에 정착하게 된다면 테슬라 따라서 델라웨어를 탈출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불거지죠. 과연 델라웨어주가 일종의 기싸움이라 볼 수 있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버틴다고 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최근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해서 미끄러짐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이 M7이라 그러죠. 이 후속작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자, 테슬라 주가가 급락하면서 최근 몇 년간 미국 시장의 급등을 주도했던 엘리트 기업들, 그 그룹에서 테슬라의 입지가 위협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른바 M7,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는 애플, 마소, 아마존, 알파벳, 메타, 엔비디아, 테슬라 7개죠. 작년에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월가를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린 1등 공신이었죠. 이 M7이 23년 말 27.8%에서 28.6%로 증가했고요. S&P 500에서 총 28.6%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데이터에 따르면 이 해당 종목군에서 역대 최고치에 가까운 비중인데요. 테슬라의 후계자는 인공지능에 대한 급증하는 수요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12명의 기관 투자자들이 로이터 통신에서 말을 했는데요. 자, 그 가운데 한 투자 분석가인 브랜든 마이클은 매그니피센트 6라고 말했습니다. 즉 테슬라는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와의 경쟁, 가격 인하, 마진 축소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심지어 일론 머스크는 도저 컴퓨터는 먼 훗날의 일이라고 스스로 말하기도 했다. 여기에 7번째 기업을 꼽으라면 맞춤형 실리콘밸리의 선두주자이자 AI의 혁명을 촉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해서 테슬라 빼고 이 기업 넣자. 그 기업은 누군지 아십니까? 브로드컴. 올해 들어 지금까지 24% 가까이 하락한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하방으로 많이 열려 있는 가운데 많은 전문가들이 빼고 브로드컴을 넣자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테슬라 듣고 있니? 자, 이번에는 블룸버그발 소식인데요. 테슬라가 네바다주 스파크에 있는 배터리 시설을 확장해서 더 저렴한 리튬 인산철 배터리, 즉 LFP라고 합니다. 이 공급망을 미국으로 가져오고 있다라고 하는 블룸버그 소식발 기사입니다. 자,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올린 게시물에서 밝혔는데요. 테슬라가 중국 공급업체인 중국의 현대아메 페렉스 테크놀로지 리미티드로부터 배터리 제조 장비를 구매할 예정이고 공장의 예비 용량은 약 10기가와트시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주주들 간의 일명 파워게임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인데요. 올 봄에 테슬라의 연례 주주총회에서 이미 일론 머스크와 이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의 수은 같은 CEO의 불만을 품은 주주들 간의 권력 다툼이 계속될 예정인데요. 그러던 중에 이번에 일론 머스크의 급여 패키지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메타나 알파벳처럼 창업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위의 기업들은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메타나 알파벳처럼 내부자에게 추가적인 통제권을 부여하는 사례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전통적인 한 주 한 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머스크는 현재 회사 지분의 1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25%의 의결권을 확보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내놓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가 13%로 빠진 이유가 그렇죠. 1년 전에 트위터 살려고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렇죠. 일론 머스크의 야망은 연례 2사 선거로 전환이 되고 과반수 투표 요건을 없애 일반 투자자에게 더 많은 발언권을 부여하려는 여러 주주의 결의안들과는 서로 지금 상충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이 보이십니까? 정말 팽팽한 파워게임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다음 소식은 테슬라를 조금 안으로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미국 현지에서만 알 수 있는 하나의 뉴스인데요. 자, 우리들은 어찌됐든 이번에 작년 연말에 테슬라가 그 사이버 트럭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고 역시 기다리면 나오는구나. 역시 혁신은 테슬라의 핵심 가치다. 근데 내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내부는 테슬라의 내부를 의미하고 이사회라든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한바탕 진통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이버 트럭 만들지 말고 지금 중국에서 비아디한테 밀렸으니까 비아디를 비롯해서 같은 전기차 업체들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쉽게 말해서 저가용 테슬라를 만드는데 더 올인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치열하게 나왔고, 지금도 그 불만의 소리들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뭐 일론도 밝혔지만 사이버 트럭은 지금 만들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대량 생산 만든다 하더라도 지금 마진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몇 년이 더 필요하거든요. 이제 현실적인 부분을 짚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거보다는 반값 테슬라에 더 올인할 때가 지금 더 올인할 때이지 않느냐. 지금은 실리를 따질 때다. 너희가 지금 중국에서 BYD를 비롯해서 이들과 압도적인 모습을 테슬라가 만약에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사이버 트럭을 만들든 뭐 사이버 비행기를 만들든 상관 안 할 텐데, 지금 이리저리도 내놓았고 내줬고 이제 뺏겼잖아요. 그리고 그거 탈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격을 할인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럴 바에는 사이버 트럭 만들지 말고 반값 자동차에 더 올인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테슬라는 미국에서 매년 6자릿수 전기차 판매량을 기록하는 유일한 자동차 제조 업체인데요. 현재 전기 자동차 판매가 둔화되고는 있지만 23년 성장률은 지난주 배터리 구동 픽업의 생산을 줄이겠다고 밝힌 포드를 여전히 앞서고 있고요. GM은 사실 전기차 만드는 걸 포기한 모습이죠. 도요타 자동차의 대대적인 전기차 추진은 26년까지 차세대 모델을 출시하지 않을 전망이에요. 토요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냥 하이브리드에 목숨 걸겠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혼다에서 전기차 제대로 하나 만들어서 지금 광고 엄청 때리던데, 글쎄요. 과연 미국에서 혼다의 전기차가 얼마만큼 먹힐지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뭐 디자인도 특별한 것도 없고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혼다가 뭐 전기차를 대대적으로 만드는 혁신 기업도 아니고, 뭔가 뭐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 이제 자동차 쪽에 일하시는 분들의 조언을 좀 들어보면, 혼다 같은 경우는 자동차 개발, 미래 자동차 개발에 이들이 투자하고 있나?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몇 년 전부터 자동차 쪽을 별로 투자하지 않는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이유가, 1년에 한 번씩 진행되고 있는 LA 자동차 아로쇼를 가보면은요, 혼다, 도요다만큼 옛날 거 우려먹는 애들이 정말 없어요. 얘네만큼 옛날 것만 우려먹고 있어요. 뭐 그냥 빨간 차, 노란 차, 파란 차, 무슨 무지개 차를 내놓나. 근데 혁신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옛날 거를 계속 우려먹고 있거든요. 마치 저는 요즘 도요다와 뭐 전기차들이 좀 삐끗하니까 도요다의 뭐 프리우스나 하이브리드 쪽이 좀 살짝 반등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이브리드 차는 미래의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과도기적. 저는 이런 걸 딱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미국에 20년 전에 처음 왔을 때 그나마 여기서 좀 성공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집 사고 벤츠 뽑고, 그다음 세 번째 뭐 했는지 아세요? 맞습니다. 소니 대형 TV 집에다 놓는 거였거든요. 막 80인치, 막 60인치, 막 이렇게 무식한 뚱땡이. 요즘은 저도 안 가져가죠. 근데 결국은 소니라는 기업이 어떻게 됐죠? 혁신을 포기하면서 지금은 여러분, 얼마 전까지는 보였는데 이제는 코스코 가도요, 소니 TV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삼성, LG가 다 휩쓸고 있지. 저는 도요타와 혼다의 모습을 보면 지금도 똑같이 소니의 길을 걷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도요타 TM이거든요. 티커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인기 없는 주식의 흐름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희 미즈노를 준비한 주말에도 쉬지 않는 테슬라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계속해서 속보 뉴스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테슬라의 깊이 있는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